근데 여드름도 유전 아닌가요? 자녀분들을 데리고 오는 게 보통 엄마죠. 맞아요. 과거에 여드름이 났습니까? 엄마한테 물어보면 아빠가 났었다고 100%다 얘기해요. 물어보면 뭐예요? 아빠가 났다고 범인인데. 하는데. 뷰하. 안녕하세요. PTV MC 가희 안녕하세요. 학교입니다. 원장님. 네. 요즘에 남성분들도 피부과에서 많이 방문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많이 오시죠. 그쵸? 네. 예전보다 많이 방문하시는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치료를 목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저희 병원은 약간 좀 특수해가지고 물론 모발하신 분도 많이 있고 이제 우리가 이 피부로 만약 국한을 한다면 여드름 흉터가 예, 가장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홍조, 그 다음에 제모. 제모? 네, 제모. 그리고 제가 이게 엄청 궁금한 건데 저희가 피부를 관리한다고도 하고 피부를 치료한다고도 하잖아요. 그 두 개의 차이점이 뭔가요? 치료라 그러면 그래도 뭐 레이저라든지 아니면 의사들의 시술이 들어가는 걸 얘기하고 관리는 피부과는 요즘 이제 관리실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사의 시술이 들어가지 않는 아주 메디컬 스킨케어라 그러는데 약간 의학적인 의미가 가미되어 있는 그런 케어를 관리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쎄요, 의미는 좀 앞으로도 바꿔줄 수는 있겠지만 치료는 의사들이 하는 시술이 들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마세요. 남성분들이 이제 여드름 흉터가 있으신 분들이 좀 있잖아요. 제 주변에도 꽤 있는데 왜 남성분들이 유독 많으신 걸까요? 염증을 좀 악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남자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남성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 사춘기 때 그런 호르몬들은 피지선에 영향을 줘가지고 환홍, 염증을 훨씬 더 많이 시켜가지고 염증이 심하면 여드름 흉터가 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관리도 제대로 안 하죠. 술도 많이 먹죠. 뭐 담배도 필 거고 아무래도 여성 몸에도 여러 가지 안 좋은 요건들이 많기 때문에 여드름 흉터가 남자들한테도 좀 많고 심한 경우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요즘은 이제 레이저들이 많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레이저들이 흉터를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서 거기에 적당한 레이저를 골라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골라서 할 수 있어요? 골라서. 여드름 흉터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도 있고 내려가 있는 것도 있고 모공이 커진 것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 더 우월한 레이저들이 많이 있어서 레이저 기종을 좀 많이 갖추고 있으면 좋아요. 놓치지 마세요. 마세요. 방금 전에 이제 환원성 여드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환원성 여드름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모공에 생기는 모든 염증을 여드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이 피지선이 확대가 돼 있고 풍선처럼 확대가 돼 있단 말이죠. 거기 이제 농도 좀 많이 차 있고 터질 수 있어요. 이렇게 짜면 터져요. 터지면 꺼지죠. 꺼지면 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여드름 흉은 환홍성 여드름이 심한 경우에 잘못 다뤘을 때 이게 꺼지는 경우죠. 의사들이 여드름을 짜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경우예요. 풍선을 터뜨리지 마라. 그리고 여드름을 짤 때는 한 번에 수직으로 아프게 짜라고 돼 있어요. 진짜 이거를 아파요. 풍선인데 이걸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염증만도 번지고 터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좀 아프겠지만 한 번에 깊이 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요즘은 재발을 좀 막으려는 노력들이 많이 있죠. 무조건 막아야죠. 의사들이 생각을 바꿔서 여드름을 일으키는 피지선이 따로 있다. 그래서 여드름이 심하게 된 경우에는 이 피지선을 좀 컨트롤하려고 노력하죠. 고바야시와 아그네스는 거의 같아요. 침을 이용하는 거죠. 침을 여드름을 잘 일으키는 피지선으로 깨트리는 거예요. 여드름을 일으키는 피지선들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재발할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환홍성 여드름은 심할 때 약도 쓰고 잘 짜고 레이저도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고바야시나 아그네스를 써가지고 재발하지 않게 피지선을 컨트롤한다. 자, 그러면 여드름 약을 복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여드름 약은 항생제도 있고 그다음에 비타민 A로 만든 것도 있어요. 우와. 비타민 A가 좀 확실하죠. 피지를 많이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가임 여성일 때는 태아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삼가하고 항생제를 쓰기도 하고 농이 좀 너무 심하다 그러면 항생제로 만든 약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드름일 때
여드름일 때 약을 쓰는 건 아주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고, 여드름 약이 너무 독하다는 생각 때문에 여드름을 약을 꼭 써야 될 때 안 써가지고 흉을 남기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놓치지 마세요. 마세요. 그러면 부작용은 있나요? 그 여드름 약이 특별히 다른 약보다 위험한 건 아니고. 아니다. 그렇지만 태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비타민 A를 사용한 경우에는 충분히 주의하고 몇 개월 뒤에 임신을 하라 이런 게 있거든요. 계획이 그것만 잘 지키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제 원장님도 이제 골프도 치시고 야외 활동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중장년층 분들도 피부과를 많이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케이, 이제 맞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뭐 추천하는 피부 치료 같은 게 있어요? 이제 골프 많이 하신 분들은 남자도 기미처럼 생기는 경우도 있고 겉모습도 많이 생기고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미백 치료가 정말 필요해요. 그리고 피부만 검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주름이 깊게 패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는 항노화 치료의 하나로서도 미백 치료는 필요하다. 그 다음에 오랫동안 자외선에 노출이 돼가지고 탄력이 떨어진 경우에 늘어져 있잖아요. 늘어지면 10년 더 늙어 보이는 건 아주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요 미백, 리프팅, 그리고 또 골프 많이 치고 야외 활동 많이 하시는 중장년의 남자분들한테는 아주 필요한 치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성분들 중에 뭐 특별한 이벤트, 결혼식이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소개팅이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뭐 추천하는 치료가 있어요? 어떤 이벤트보다는 나이에 따른 치료가 맞을 것 같아요. 미백은 가장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 같고, 연세가 좀 많이 드시면 아무래도 젊은 분들보다는 치료가 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탄력 주는 치료가 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울세라를 많이 걸어요. 울세라? 울세라. 울세라는 우리가 누가 해도 손해볼 수 있는 치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백과 리프팅이 역시 가장 중요한 치료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원장님과 함께 남성분들 피부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원장님께서 또 따로 해주신 말씀 있으실까요? 요즘은 옛날에 비해서는 이제 피부과 문턱이 많이 낮아져가지고 옛날보다는 이제 남자분들이 많이 방문하시잖아요. 맞아요. 어린 분들부터 이제 많이 방문하시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피부 상태가 좋은 상태로 많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옛날에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고 피부과도 많이 없어가지고 이런 치료들이 안 됐는데, 요즘은 여자만큼은 안 되겠지만 남자분들도 피부 상태가 좋을 정도로 피부과에 이제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남성분들 피부도 이렇게 깔끔하신 거 보면은 호감이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 외모가 중요한 게 이제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자들한테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 피부 많이 가꾸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남성들 화장품도 진짜 많이 나왔고. 맞아요. 예. 이게 이제 뭐 우리나라에 좀 심한 현상이긴 하지만 한동안 더 지속될 것 같습니다. 오늘 원장님과 함께 남성분들 피부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정보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뷰티비의 가희였고요. 이학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